자, 오늘은 5강입니다. 사회문화현상의 연구 방법. 이것도 수능에 여러 번 출제가 되죠. 수능 내신 아주 중요한 주제니까요. 수업 잘 들어주세요. 이 연구 방법. 연구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증적 연구 방법, 해석적 연구 방법. 이것도 이 두 가지 특징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단어를 왜 배우느냐 한번 가볼까요? 너희들 사회문화현상을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 없어요? 예를 들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과연 학업 성취도가 과연 높아질까? 실제로 이런 것도 연구가 가능합니다. 이건 실증적 연구로 가능하고요. 최근에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어. 박용화 혹은 최진실. 혹시 최진실 알아요? 최진실 최진실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 그 자살한 연예인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 그 심적 애환과 고통은 어떨까? 이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시지 않아요? 연구해보기 싫다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그럼 특정한 연구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주제에 맞는 연구 방법을 정해서 우리는 연구를 진행해서 보고서, 논문도 쓸 수 있습니다. 논문을 써서 정책도 제안하고요. 그러면 이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두 가지 중에 오늘은 실증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잘 따라갑니다. 자, 실증적 연구 방법은 이렇게 연상을 해주세요. 자, 실제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보통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연구입니다. 아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라는 걸 알아주세요. 이걸 다른 말로 양적 접근법, 양적 연구 방법. 이 양은 무슨 양이면 수량입니다. 수량. 사회문화 현상을 수량화해서 데이터화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문화 현상, 이 실증적 연구 방법에 이론적 전제가 있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방법론적 이론론이라 그래요. 이거 수능에 아주 잘 출제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실증적 연구는 방법론적 이론론이다.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사회과학이라 그랬죠. 이 사회과학을 연구할 때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을 할 때도 자연과학의 방법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주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 경험적 자료를 계량화, 수량화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을 합니다. 목적은 사회현상에 내재한 법칙과 규칙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에요. 실제로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학생의 관용적 태도가 더 많이 나타나는지, 만약에 부모와의 친밀감이 높았는데 그 학생이 관용적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부모와의 아침 식사도 부모랑 같이 하고 부모랑 스킨십도 하고 부모와 사랑해 이런 감정적 대화도 표현하고 그랬을 경우에 이 학생을 딱 예상했을 때 관용적 태도가 높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또 예를 들면 부모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딱 봐서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하겠구나 이렇게 법칙, 규칙화하기 위한 이런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연구 방법의 특징으로는 연역적 연구라 그래요. 이게 좀 어렵나요? 여러분들 연역법이라고 들어봤나요? 국어 시간에 연역법. 연역법이 뭐죠? 그렇죠. 3단 논법에 의한 두 갈씩 구성을 연역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연역적 연구 방법, 이 실증적 연구 방법은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가설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가설이 뭐냐면요. 나중에 배웁니다. 미리 내린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 맞는지 혹은 틀린지 이걸 실제로 검증을 해보는 과정이 이게 실증적 연구 방법입니다. 미리 결론을 때려버리고 이걸 통계적으로 분석한 후 이게 만약 가설이 맞을 경우에 이걸 수용하는 일반화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결론 먼저 때리고 결론이 먼저 나온 걸 두 갈씩이라 그러죠.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일반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연역적 연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양적 연구 방법은 연역적 연구 방법이에요. 여기 외우기 쉬워요. 양적의 이응, 연역의 이응 이렇게 기억하세요. 해서 연역적 연구 방법. 자, 이 실증적 연구 방법도 연구자와 연구 대상을 분리해요. 이 의미는 연구를 어떻게 하겠다? 객관적으로 하겠다. 객관적 연구의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분리돼요.
연구자가 연구 대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고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아주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자연과학도 어떻습니까? 물이 100도에 끓지 않는지 실제로 끓여보죠. 그 물이 100도에 끓을 때 실제로 100도에 끓기를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객관적으로 실험을 해야지 검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실증적 연구 방법도 연구자와 연구 대상은 완전히 분리가 돼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학업 성취도가 과연 높은지, 부모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으면 학업 성취도가 낮은지, 이걸 검증할 때는 학생들의 감정과 주관이 개입돼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 결과를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증적 통계적인 분석 기법을 활용해요. 이건 수량화하기 때문에 수치를 검증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또 배웁니다. 또 이건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보통 질문지가 많이 활용이 돼요. 실험법, 특히 실험법.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는 거꾸로 교실 수업이 학업 성취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특정한 한 반은 기존의 강의식대로 그대로 수업하고 특정한 한 반은 거꾸로 교실 수업이 적용이 돼서 모둠 토론을 하고 그랬을 때 실제로 수업한 결과 거꾸로 교실 모둠 수업을 한 반이 성적이 높았다. 그럼 어떠죠? 이 가설은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실험을 통해서도 한번 증명을 해보고요. 질문지, 설문지를 통해서도 증명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친밀도가 높을 때 관용적 태도가 과연 나타나는지를 보고 싶어요. 부모와의 친밀도, 이거 질문지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부모님과 일주일에 몇 회 같이 식사를 합니까? 혹은 부모님과 일주일에 몇 회 감정적 표현을 합니까? 사랑한다 혹은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기 1번, 일주일에 한 번, 2번, 일주일에 2번 이런 식으로 친밀도를 점수합니다. 관용적 태도, 이 관용적 태도 또한 점수화해서 이런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지도 많이 활용되고 실험법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특히 현상을 이건 설명하는 연구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인과관계를 explain 합니다. 아주 명백하게 explain, 설명하는 게 실증적 연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증적 연구 방법에 예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예, 기대 수준과 학업 성취도, 키워드가 상관관계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실증적 연구 방법이에요. 또 개인의 계층과 삶의 만족도에 상관관계를 밝혀보고 싶다. 이거 실제로 증명합니다. 성장기의 형제의 수가 사회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요거는 상관관계가 없지만 이 둘의 상관관계가 숨어있죠. 이런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 이거 실증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합니다. 그럼 실증적 연구 방법의 한계점도 있을 거예요. 이건 계량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연구. 그 연구 대상의 심리나 동기나 그 속마음은 연구하기 힘들어요. 이건 왜? 질문지나 실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주관적인 연구는 연구하기 곤란하다는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에서도 실증적 연구 방법의 한계점을 쓰시오. 그럼 요걸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실증적 연구 방법의 특징을 정리했고요. 자, 그럼 이어서 실증적 연구 방법의 절차로 가겠습니다. 자, 실증적 연구 방법의 과정, 절차입니다. 이거 절차도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아까 우리 이런 주제 한번 볼까요? 선생님의 거꾸로 교실 수업이 적용이 되면 학업 성취도가 과연 오르는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과연 거꾸로 교실이 효과가 있는지. 그럼 가설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가설을 설정하면 되겠습니까? 거꾸로 교실의 수업이 적용되면 성적은 오를 것이다. 미리 검증 안 해봤지만 잠정적으로 결론을 미리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 잠정적 결론을 두 자로 뭐라 그랬죠? 가설이라 그래요. 외워두세요. 가설을 설정해야 돼요. 자, 그럼 가설의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가설 설정한 다음에 이제 연구를 설계해야 됩니다. 연구를 디자인해 줘야 돼요. 곧바로 연구하면 안 되고 연구의 순서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연구 설계에서 아주 수능에 잘 나오는 거 개념의 조작적 정의,
아주 중요합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 개념을 조작화한다, 수치화한다, 수치화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머리가 좋다. 이거는 표준화된 지능검사 IQ로 한번 이렇게 수치화해보고요. 각 나라의 경제 성장 정도를 검증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GDP로 한번, GDP 2학년 때 경제 때 배웠죠? GDP. 국내 총생산 수치로 한번 내보는 거. 또 성실한 학생일수록 성적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 그럼 성실성은 어떻게 수치화할까요? 그렇죠. 출결일수록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을 조작적, 다른 말로 이거 무슨 화? 수치화한다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양적, 실증적 연구 방법은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합니다. 근데 주의하세요. 개념의 사전적 정의랑은 달라요. 사전적 정의는 국어사전에서 의미하는 정의고요. 조작적 정의는 개념을 수치화하는 겁니다. 부모와의 친밀도는 어떻게 수치하면 될까요? 그렇죠. 부모랑 같이 밥을 먹는 횟수, 혹은 부모와 같이 애정 표현을 하는 횟수, 아니면 부모랑 스킨십, 스킨십 토할 것 같나요? 자, 그래도 고등학생, 우리 어렸을 때 부모랑 스킨십 많이 했습니다. 전 지금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스킨십 하려고 그러면 애들 다 도망가요. 스킨십 하는 횟수, 이런 거로 이제 개념을 조작적 정의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 한다? 연구를 설계할 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겁니다. 자료 수집할 때 자료 수집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까 선생님의 거꾸로 수업, 이 수업 방식 효과가 있는지 뭐 했습니까? 실험법으로 실제로 실험을 해볼 겁니다. 아니면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을 때 애정 표현, 관용적 태도가 나왔는지, 요거는 이제 질문지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 거고요. 그럼 이 결과를 이제 분석하고 이제 통계 처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실증적 연구는 수치화하니까, 양적 연구니까. 무슨 수량, 양적 연구니까. 그랬을 때 가설이 처음에 세웠던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이걸 검증하는 거예요. 거꾸로 교실이 적용된 반은 성적이 올랐으면 가설을 뭐한다? 수용할 수 있죠. 만약 거꾸로 교실이 적용된 반이 성적이 떨어졌으면 그럼 가설은 기각, 버릴 기자,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거꾸로 교실이 적용된 반이 성적이 올랐으면 이 가설을 일반화하는 거예요. 가설을 보편화하는 거죠. 법칙화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선생님이 이 연구 논문을 써서 교육 정책 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 혹은 교육감에게 이런 학습 방법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가져왔다. 학생들이 졸지도 않고 아주 협력적으로 역동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증적 연구 방법의 과정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